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 정말 대단하죠?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약속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연구실 밖, 그러니까 실제 병원 현장으로 가져오는 건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무엇인지 말이죠.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과연 기계가, 이 코드 덩어리가 인간의 미래를, 특히나 생명이 달린 건강 문제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의 예측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첫 번째 상황은 정말 위급한 경우입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전문 용어로는 ASH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환자들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이 급성 신장 손상, AKI입니다. 멀쩡하던 신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건데요. 이게 한번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의사들이 어떤 환자에게 AKI가 생길지 조금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 AKI 발생을 예측하는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된 연구 환경 안에서 AI는 정말 놀라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0.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서 보여준 예측 정확도 점수입니다. 여기서 AUC라는 건 모델이 얼마나 환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1.0은 말 그대로 완벽을 의미해요. 마치 이 알고리즘이 단 한 명의 실수도 없이 AKI 환자를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이라는 거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완벽해 보였던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환자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도 과연 그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이 차트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1.0, 만점을 받았던 그 완벽한 점수가 실제 검증 데이터에서는 0.724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여전히 꽤 높은 예측력이긴 하지만 절대 완벽하진 않았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연구실에서의 성적이 실제 현장 성적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의 이런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는 그 해답이 AI 혼자가 아니라 인간과의 협력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의 계산 능력과 인간의 통찰력이 만났을 때 어떤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무리 똑똑한 예측 모델이 있다 한들 그 모델 자체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의사가 그 정보를 보고 더 좋은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과연 알고리즘 혼자서 실제 의료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던져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동네 의원 같은 1차 진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임상시험인데요. 생각보다 치매 진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죠. 이 슬라이드가 연구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연구팀은 2가지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의사 몰래 환자의 전자건강 기록을 분석해서 치매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AI 단독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AI 분석 결과에 더해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답하는 간단한 설문을 추가한 AI 플러스 환자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AI 혼자 똑똑하게 분석한 건 진단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자의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새로운 치매 진단율이 무려 31%나 증가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차이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정 교차비라는 건 일반적인 진료에 비해 진단될 확률이 얼마나 더 높았냐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AI 혼자였던 그룹은 0.84,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AI와 환자가 함께한 그룹은 1.31, 즉 진단될 확률이 31%나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죠. 그럼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AI가 분석한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데이터와 환자 스스로가 느끼고 보고한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가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의사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돕는 강력한 조수가 될 때 가장 큰 힘을 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리즘의 정확도 문제, 그리고 인간과의 협력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AI를 현장에 적용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아주 기본적인 환경이 더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길이 비포장 흙길이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겠죠? 디지털 헬스 기술도 똑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례가 바로 이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도입된 새 한만디라는 앱이 있었어요. 이 앱은 처음부터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 아주 똑똑하게 설계됐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일단 데이터를 입력해놨다가 나중에 네트워크가 될 때 한꺼번에 동기화하는 오프라인 기능을 갖추고 있었죠. 정말 영리한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앱조차도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너무나 불안정했고 전기는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죠. 앱에 문제가 생겨도 기술 지원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였고 겨우 교육을 마친 직원은 금방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애초에 디지털 기기 사용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그걸 뒷받침할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없다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들, 완벽해 보였던 예측 모델, 인간과 협력해 성공한 진단 도구, 그리고 인프라의 벽에 부딪힌 앱,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들을 종합하면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를 위한 일종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시작은 좋아야겠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그 모델을 그냥 던져두는 게 아니라 의사나 환자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 과정에 잘 녹여내야 합니다. AI 혼자 일하게 두는 게 아니라 사람과 협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 즉 안정적인 전기와 인터넷,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AI의 화려한 기술적 잠재력에만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혁신은 완벽한 코드 한 줄이 아니라 그 코드가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료 AI의 진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